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런던에서 한 영국 여의사의 작은 실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작 3분짜리 한국 김치 영상 하나가 그녀의 20년 의료 경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영상을 본 300명의 의료진들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운 과학만 믿었던 의사가 어떻게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사연의 전말을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 영상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3분짜리 김치 영상 하나 때문에요. 그날 저는 300명의 의료진 앞에서 한국의 정서적 간병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런던 국제의료포럼 개막일이었죠. 저는 에바, 영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과학은 감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건 눈물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관객들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뒤쪽 대형 스크린이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의료 데이터 차트가 나와야 했는데 한국의 어느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바꿔치기 한 거죠? 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손이 무척 익숙해 보였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손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들렸죠.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기술진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완성된 김치를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며 미소 짓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제야 제 차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것은 실수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저 자신도 그 영상의 묘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렸던 거죠. 소셜미디어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계속 그 할머니의 손을 떠올렸어요. 왜 그 손이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분명히 처음 보는 영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악성 댓글들이었어요. 가짜 눈물로 관심 끌기, 한국 문화 이용한 쇼맨십이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들도 저를 향해 날을 세웠죠. BBC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어요. 에바 닥터, 한국 문화로 여론 조작 의혹 제기.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청문회 요청서까지 제 이메일함에 도착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WHO 부국장 라클렌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위험한 선동가를 의료계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단언했죠. 제 20년 의료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죠. 직위 정지 압박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억울해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할머니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을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이미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죠. 특히 할머니의 손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이 배추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요. 어디서 본 듯한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선반 위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였죠. 사진 속 아버지의 손도 할머니처럼 주름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당신도 어머니를 그렇게 돌보셨지.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아버지는 15년 동안 말없이 간병하셨거든요.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의료진이니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누가 왜 이 영상을 제 발표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영상이었을까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의 일이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유나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유나는 항상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김치찌개, 된장국, 이름도 모를 향신료들이 기숙사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싫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유나에게 말했죠. 요리는 공용 주방에서 해줘. 하지만 유나는 계속 방에서 요리했습니다. 더 짜증났던 건 유나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유나는 생강차를 끓여다 줬습니다. 몸에 좋다면서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약 먹으면 돼. 정 많은 척 하지 마. 유나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 집 상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밤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셨죠. 아버지는 항상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에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같이 있어줄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남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감정적으로 구는 건 약한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유나는 고향에서 보내준 김치를 저에게도 나눠주려 했어요. 같이 먹자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냄새 나는 음식 싫어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집에선 감정이 사치였거든요. 일하고 책임지고 감내하면 되는 거였어요. 결국 유나는 한 학기 만에 자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에바,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 하지만 가끔은 사람이 필요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우리 가족에겐 없는 일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유나는 정말로 저를 걱정해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약함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 김치 영상을 보면서 유나가 만들어주려던 김치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정성이 가득했을 텐데 저는 냄새난다며 거부했죠. 유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제 발표에 들어갔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포럼 기술팀을 찾아갔습니다. 기술 담당자 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닥터. 원본 파일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바뀌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준 USB 파일 자체가 말이에요. 누군가 중간에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김치 영상이 들어있었어요. 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의료 데이터 차트를 저장했는데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로 김치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파일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니 출처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문화원 교육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원에 연락했죠. 문화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아, 그 영상이요. 김순자 할머니 다큐멘터리의 일부예요. 작년에 제작된 교육 자료죠. 김순자 할머니요? 네, 남편분을 15년째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치매에 걸린 남편을 위해 매일 김치를 담그시거든요. 남편분이 김치를 좋아하셔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째 남편을 돌본다는 말에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돌보셨거든요. 혹시 그 영상을 누가 다운로드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손놀림이 정말 세심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이요.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던 모습 말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하나씩 넣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 도시락을 받으며 한 번도 고맙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가지셨죠. 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라요. 도시락을 받을 때 잠깐 스치던 미소 말이에요. 말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정말 고마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에바 닥터신가요? 저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그 김치 영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설명이 좀 길어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준의 목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만나기 전까지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그 영상이 제 컴퓨터에 들어 있었을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걸까요? 그리고 서준은 왜 저에게 연락한 걸까요? 서준과의 만남은 화상통화로 이뤄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바 닥터. 저는 이서준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영상을 만든 건가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김순자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죠. 하지만 그게 당신 발표에 들어간 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당신이 그 영상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뉴스에서 봤을 때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눈물을 참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표정을 잘 알거든요. 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돌봄도 의료입니다, 닥터. 그 마음이 생명을 지켜요. 과학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치료할 수 없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가끔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저는 어릴 때 영국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서준이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요? 네,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이었어요. 10살 때였죠. 한국에서는 수술이 어려워서 영국까지 갔어요. 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
그곳은 제가 인턴 시절을 보낸 병원이었어요. 20년 전이면 제가 거기서 일하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신 간병사가 있었어요. 영국 분이셨는데 정말 어머니 같으셨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병사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수술 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고 저는 혼자였어요. 서준이 화면을 통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매일 제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으로 몸을 고치지만 마음을 고치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간병사셨어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30년간 일하셨죠. 혹시 그분 성함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셨어요. 윌리엄 톰슨.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윌리엄 톰슨. 아버지가 20년 전 돌보셨던 한국 아이가 서준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게 김치도 만들어 주셨어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음식이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배워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집에 와서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졌죠. 서준의 목소리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집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거죠. 닥터,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김치 영상이 우연히 제게 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지였던 거예요. 서준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교육방송 EBS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협업 제안서였거든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식 협업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다정한 과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EBS 프로듀서 김미영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닥터, 당신의 발표를 봤어요. 그 순간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를 비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진짜 발전이 있어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간병 문화와 서구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저를 비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어주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영상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거든요. 카메라가 그걸 다 담았어요. 당신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죠. 김미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과학과 감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의료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요. 아버지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셨어요. 저는 왜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했을까요? 문득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퇴근 후 요양원에 가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제가 태어났던 날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왜 그러시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틀렸어요. 아버지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마음의 치료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돌봄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바, 사람을 고치는 건 기술만이 아니야. 마음도 중요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다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거죠. 저는 EBS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업하겠습니다. 제가 뿌리내린 채 살아온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학과 사랑을 함께 담는 의료. 그게 제가 찾던 답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요. 다정한 과학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일주일 만에 제게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의 편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한 통의 편지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라는 분의 편지였어요. 에바 닥터에게. 저는 59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당신의 프로그램을 봤어요. 김치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말씀이 없으셨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어른이다. 그런 말씀만 하셨죠. 젊을 때는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사시나 싶었어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말없이 우시더군요. 79살 아버지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저 할머니처럼 살았나 보다. 젊을 땐 왜 저렇게 가족 생각 안 했냐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편지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닥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지를요. 말로 표현 안 하셨을 뿐이지 모든 게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평생 저를 위해 감정을 숨기고 사셨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의대에 들어갈 때도 잘했다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졸업할 때도 첫 직장을 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5년째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일기 곳곳에 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에바가 오늘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다고 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면 우쭐해질까봐 아무 말 안 했다. 에바가 룸메이트와 갈등이 있다고 전화했다.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 딸은 강하니까. 에바가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 보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참는다.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내 딸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문득 유나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한국인 룸메이트 말이에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나의 이메일 주소를 간신히 찾아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유나에게. 나는 에바야. 20년 전 너의 룸메이트였던. 너를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보여준 사랑. 이제 알겠어.
너희 나라에 있는 진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바보였어.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후회, 유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후회들이요. 그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젊은 시절 모습이었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레바, 이제 알겠구나. 사랑하는 방법을 말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유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레바, 늦었지만 고마워. 우리 모두 그때는 어렸잖아. 이제 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 영상의 주인공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묘했습니다. 20년 전 유나의 나라에 제가 직접 온 거였어요. 서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서준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외국 의사가 자신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무척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김순자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더 작고 여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시며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서준이 통역해줬죠. 할머니의 눈에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거실 한편에는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치매로 인해 표정이 없으셨지만 할머니가 다가가시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15년째 돌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꺼내 오셨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김치였어요. 남편이 이걸 좋아해요. 기억을 못해도 맛은 기억하거든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짠맛, 단맛,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 매일 요리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로스트 비프, 감자튀김, 애플파이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죠.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김치를 먹여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기계적으로 씹으시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머니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아버지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매일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셨죠.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그냥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은 거칠고 주름이 많았지만 무척 따스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따스했는데 저는 어색해서 금방 손을 뺐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쉬세요라고 말하며 대화를 막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한국말로 말씀하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상을 보여주셨어요. 약 챙겨주기, 산책시켜드리기, 책 읽어드리기까지요.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과학적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였어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느끼고 계셨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할머니가 공항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도 분명히 사랑하셨을 거예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귀국 후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아버지에게서도 배운 거였죠. 너무 늦게요. 감정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되었어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과학적 진단과 함께 마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죠. 유나와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엔 진짜 친구로 만날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십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죠. 할머니는 항상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정말 많은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간병사셨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시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준처럼 아버지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일을 하셨으면서도 집에서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버지 세대의 사랑법이었나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아버지를 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은 없으셨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이미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전해보세요.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표현하는 법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버지라고 써주시고 단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말없이 사랑해주셨던 아버지의 기억들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해봐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해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